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저번 1부에 이어서 2부 역시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을 리뷰해 볼 건데요. 제 평소 그림들 같은 경우엔 빛으로 인해 사물이 변하는 빛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보라 작가의 클래식은 빛이 주는 따스함에 초점을 준 느낌입니다. 캔버스 뒤편으로 설치된 LED 조명이 순지 위로 은은하게 퍼지는데 빛이 내리쬐다가 아닌 감싸 안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빛 하나가 외롭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빛들이 모여 함께 빛나고 있어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왼쪽 작품은 붉은 불빛이 인상적인데요.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학생 아트 매니저에게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한 거리였는데 되게 어둠이 음산하고 약간 흐린 그런 하늘 아래에서 곳곳에 음악 소리가 이렇게 퍼지는 거리였대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저도 작가님한테 이 붉은 LED를 왜 사용하셨는지 여쭤보았는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붉은 느낌을 이렇게 감각으로 받으셔서 이 붉은 LED를 사용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통 LED 이런 노란색을 사용하시는데 네. 붉은 LED를 사용하신 건 유일하다고. 저도 음악 소리가 퍼지면서 공간의 분위기가 새롭게 변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가는 그때 받았던 강렬한 느낌을 붉은 조명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작품 제목인 음악이 거닐던 붉은 어둠처럼요. 강렬한 붉은 색채를 드러내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김혜진 작가의 제너럴 라이브와 순수한 모순입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파스텔로 칠해진 하늘과 레드의 강렬한 보색 대비가 시선을 압도했는데요. 이 붉은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혜진 작가님은 믿는 것과 실제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순간이 작업의 주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작가는 상징하는 색이 붉은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세상이 다 붉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각한 색들이 거짓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런 순간에 자신이 아는 현실은 텅 비어있다고 해서 붉은색을 사용해서 작업의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이러한 불일치가 우리가 관념을 대하는 자세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면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딴지를 걸고 보면 그게 막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 되는 순간이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되게 좋게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어떻게 이 순간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보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부모님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 교과서나 TV에 나오는 것이 모두 옳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리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이 되듯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을 되돌아볼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이번엔 제주도 풍경을 먹으로 차분하게 표현한 여행산수를 보시겠습니다. 적막한 들판에 스산한 바람만 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연물을 통해 인간 내면의 고독을 표현하는 신미정 작가는 넓은 여백과 차분한 색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가 아니라 먹먹히 바라보게만 만드는 고독감을 선사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지친 마음을 저 멀리 보이는 들판 너머로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이 빛바랜 느낌의 그림들은 생일잔치 주인공으로 보이는 소녀와 21번째 생일 케이크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이 앨범을 들춰보면 한 장씩 있을 법한 정겨운 모습이지만 제목처럼 이 곱게 자란 아이가 짓는 눈빛이나 표정은 어딘가 특이한데요.
곱게 자란 아이들 시리즈의 대표 작업물입니다. 곱게 자라 무해한 바탕한 인물과 이미지. 하지만 그 보편화된 무해함 안에서도 완전한 보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해한 것들이 주는 이질감에 대하여 작품 21살 케이크와 연결된 작업입니다. 케이크와 생일, 곱게 잘 자란 아이가 보편적으로 갖는 것. 그 애가 어쩌면 곱게 자라 만들어진 자신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을 20살 넘어 1살쯤 케이크 앞에 서 있다. 아마도 이 소녀는 주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범적인 인생의 길을 강요받았을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특이하고 위험한,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선택은 철저히 차단당하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쁨받는 모범적인 아이로 곱게 자라야 했을 겁니다. 온실속의 화초처럼 잡티 하나 없는 새하얀 피부. 갓 성인이 된 20살이 아니라 그보다 1살을 더 먹은 21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고깔모자가 씌어진 그녀는 카메라 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비뚤어져 보이는 시선이나 올라간 입꼬리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을 살려고 하는 소녀의 조용한 날개짓이 느껴져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기괴함은 통쾌함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특별하게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삶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작가의 다인다색은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실 보자마자 든 생각은 31가지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그냥 다인다색 그대로 여러 사람, 인물들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렇게 네모칸 앞마다 보이는 입체 도형들이 사회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색깔들이 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도덕성의 기준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이 네모 배경색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의 가치관이랑 도덕성 그다음에 그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네. 덩어리는 자기 인물이고 네네. 배경이 이제 네, 입체 도형은 사람을 의미하고 배경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사회가 제각각일 테니 사람들의 모습을 색채로 나타낸다면 31가지 아이스크림보단 훨씬 더 다양하겠죠. 사각형 안에 색채부터 모양, 질감이 각기 다른 이 모습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명사진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곳이 사회겠죠. 맞지 않은 퍼즐처럼 관계를 맺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임가연 작가의 흔적이라는 작품은 장지라고 하는 얇고 갸냘퍼 보이는 종이에 상처의 아픔을 담았는데요. 흔적이라는 작품은 네, 그 사라지지 않는 기억 속에 남는 작가님의 상처의 흔적을 그린 작품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블러드 부스루스라는 작품은 네.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멍이나 몽자국처럼 점점 옅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거는 아문다 뭐 이렇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 것 같은 작은 상처지만 기억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모서리에 번진 물감 자국조차도 저에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지만 옆에 멍자국이 점점 아무는 모습은 작가가 치유의 의미도 담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전시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임설문 작가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이름만 듣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시장 가셔서 직접 참여해 보시죠. 아시아프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니만큼 비슷한 또래에게는 공감대가, 어른들에겐 젊음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독특한 아트페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훌륭한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